예, 오늘의 정찰 토픽 두 번째입니다. 용산 싹 비우고 3실장 모두 미국 갔다. 도대체 뭘 숨기느냐? 강훈식도 미국에 날아가 버렸다. 대체 무슨 탈이 난 거냐? 자, 그 말씀 본격적으로 드리기 전에 같은 맥락입니다. 이재명이 지금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국민의힘 지도부가 탄생을 하면은 이걸 다 막아내야 될 막중한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빨리 이재명 정권이 더 이상 나라를 만신창고로 만들기 전에 이 견제를 하고 뭔가 좀 결과를 얻어내야 된다. 뭐 이재명의 재판을 속행을 하도록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은 노란봉투법, 상법 이런 거에서 완전히 나라 모습이 바뀌고 있죠. 바뀌고 있고, 이거 잘못하면은 이 포퓰리즘으로 가가지고 또 2차 소비 쿠폰 발행한다고 하고 큰일 납니다. 큰일 나는데 그런 조짐이 지금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수치들을 보면은 아마 국민들이 이재명에게 쏘갔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준비를 하면서 이것을 국민들이 다 알게 되면은 이재명의 이 거짓 청사진에 쏘갔다. 최근에 주식만 해도 그렇죠. 주식만 해도 이재명이 말 번듯하게 했죠. 앞으로 부동산 가지고 돈 벌 생각하지 말고 주식으로 돈 벌어라. 이렇게 해놓고는 그래서 코스피 5천 어쩌고 해놓고는 계속 이 시장을 위축시키는 그런 정책들을 내놓는 거죠. 자, 그러니 주가가 지금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재명의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재명에게 쏘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에게 쏘갔다는 생각을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계속 하게 됐는데, 가령 기재부가 오늘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0.9%로 전망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성장률 0.9% 전망. 이 IMF 그러니까 0%대 성장률은 IMF 외환위기 때,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죠. MB 때, 그리고 지난번 코로나19 팬데믹, 이렇게 전 세계가 이 경기 침체를 겪었던 그 위기 때를 제외하면은 우리 정부의 0%대 성장률 공식 전망은 이번에 처음입니다. 처음입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두 번이나 추경을 편성을 했죠. 그래서 소비 쿠폰 발행해서 막 찍었죠. 그런데도 지금 경제가 활력이 안 생기는 겁니다. 경제 활력을 하기 위해서 소비 쿠폰 발행을 하고 했는데도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아니, 문재인은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말도 안 되는, 마치 그 마차가 말을 끄는 것 같은 그 정책을 써서 굉장히 비판을 받았죠. 소주성, 소득 주도 성장 이랬는데, 지금 이재명은 쿠폰 주도, 소비 쿠폰 주도 성장을 하는 것이냐, 구주성 하는 거냐, 이런 말까지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뭐 돈을 풀고 해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내년 성장률을 0%대로 했습니다. 0.9%.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뭐 새 정부 경제 성장 전략, 여기 보면은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을 0.9%로 전망을 했는데, 지난 1월에 2025년 경제 정책 방향 발표에서 제시한 전망치가 1.8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반토막이 난 이 성장률을 지금 예고를 했습니다. 0%대 성장률을 지금 이재명 첫 경제 성장에서, 이재명 정권 첫 경제 성장에서 이렇게 낮춰 잡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거 그냥 잡는 게 아니죠. 경제 상황을 다 살펴서 지표하고 종합해서 발표를 하는 건데, 이런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지금 실토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 이재명에게 쏘갔다. 그리고 국민이 좀 알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은 오늘 갤럽이 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죠. 그 여론조사 결과는 제가 낮에 혼술 시간에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재명 지지율은 일단 2주 연속 급락을 했고, 특히 이 56%가 나왔는데, 전주보다는 3%포인트 떨어졌지만 2주 동안 8%포인트가 급락을 했습니다. 56% 많이 났다고 이제 보실 텐데,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ARS 조사의 경우는 이미 40%대까지 막 떨어지고 있고, 전화 면접원 조사는 좀 그 결과가 좀 높게 나오죠. 아무래도 사람하고 통화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내가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말 하기가 좀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수치는 50%대 중반이지만은 지금 계속 급락을 한다. 이주세 8%나 떨어졌다. 자, 그 상황인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어떤 이 보수 개멸을 하기 위한 세 개의 특검이 이 활개를 치고 거기다가 그 인사 참사 또 더하기 사면 참사, 조국하고 윤미향 사면 이런 것도 있는데 아무래도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경제 문제죠. 먹고 사는 문제죠.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경제 전망치를 0%대로 내놨다고 했는데 실제로 체감도 지금 그렇게 보입니다. 뭐냐면은 이 갤럽 조사에서 향후 1년 동안 우리나라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 전망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35%만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고 39%가 나빠질 것이다. 22%는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 6월 대선이 막 끝나서 이제 이재명 정권이 시작을 한 때죠. 그때 이재명 정권이 시작을 했을 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기 전망을 물으니까는 좋아질 거다고 했던 게 그때 52%가 나왔습니다. 이게 8년 내에 최고치라고 하는데 그 기대가 52%가 우리나라 경기가 전망이 좋아질 것이다 하는데 지금 석 달이 채 안 된 시점에 이게 35%로 떨어졌습니다. 경기 좋아질 거다. 이게 52%에서 35%로 17%포인트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국민들이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실망하기 시작했다. 야, 이재명이 정말 속였다. 주식도 그렇고 이런 경기 전망 같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경기 전망치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갖는데 그중에서도 이 40대, 50대 이재명의 지지층이죠. 그리고 자영업 그리고 중도층, 자영업 종사자, 생활 수준은 좀 그 하층 등에서 변화폭이 컸다. 그러니까 자영업 종사자 이렇게 보면 소비 쿠폰이 효과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국고만 다 막 비워서 막 나눠주는. 오늘 갤럽 조사에서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 두 번째가 바로 그 소비 쿠폰 살포였습니다. 국민들이 다 압니다. 15만 원 받는 거, 이거 받아보면 나중에 우리 그 자손 세대에서 전부 다 빚이 된다는 거 다 압니다. 그게 이재명 부정평가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소비 쿠폰 효과가 없다는 거죠. 자영업 종사자들이 돌아섰으니까 앞으로 어려워질 거다, 경기가. 자, 그리고 향후 1년간 살림살이가 어떨 것 같으냐 하니까는 좋아질 거다 25%입니다. 25%. 나빠질 거다 25% 똑같은데 비슷할 거다는 49%, 비슷할 거다가 제일 많죠. 그런데 이 살림살이 전망도 6월에 최근 8년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33%가 우리 이제 살림 좋아질 거야. 이재명이 이런저런 약속을 막 하니까는 33%가 좋아질 거라고 기대했는데 이게 두 달 반 정도 사이에 25%로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특히 생활 수준이 좀 낮은 분들의 비관론이 크게 늘었습니다. 30%, 7월에 30%에서 8월에 54%로 올랐는데 그래서 민생지원금 쿠폰 배포에도 불구하고 서민층의 불안과 불만은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재명 정권의 실력 같은 것들이 드러나면서 이런 국민들이 실망을 하고 속았다 이런 느낌까지 갖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 경제에 적신호가 켜질 일을 계속 하고 있죠.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이거 다 하고 있고, 자, 가장 큰 난관이 미국과의 협상 마무리입니다. 미국과의 협상 마무리인데 어제 전해드린 대로 조현 외교부 장관이 갑자기 한일 정상회담에 참석을 하려다가 그걸 건너뛰고 미국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급했던지 직항편이 없어서 경유하는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지금 조금 전에 도착을 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실이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용산이나 이 외교부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을 마지막으로 점검하기 위해서 완벽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갔다.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일본에 가는 일정은 잡지 않았어야죠. 외교부 장관이. 그런데 일본에 가는 일정을 잡아놨다가 거기에는 이 한일 회담에는 그 배석을 않고 빠지고 그 일정을 취소를 하고 바로 미국으로 급히 갔기 때문에 이것은 만약에 마지막 점검을 그렇게 필요하면은 그 일정을 잡지 않았어야죠. 그런데 그 일정을 잡아놓고 그걸 취소하고 가다는 것은 뭐가 큰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지금 예상되는 것은 어디서 탈이 났을까? 저번에 그 한미 그 통상 협상을 하고 나서 트럼프가 아주 흡족해했죠. 흡족해하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3,500억 달러를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이재명이 오면은 거기다가 투자가 더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금액 가지고 뭔가 차질이 생겼든지 아니면은 농산물, 미국에서는 농산물 한국이 다 개방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우리 쪽에서는 우리가 쌀하고 소고기는 지켰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 부분에 탈이 났는지 아니면은 그때 일괄타결 하다가 하지 못했던 방위비 분담금 문제 여기서 문제가 생겼는지 아니면은 그 기존의 이슈가 아니고 새로운 이슈 지금 한미 원자력 협정 문제도 이야기가 나오고 또 미국이 중국하고 지금 그 서로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역할 강화를 주문을 했다. 그러면 이재명으로서는 난감하죠. 시진핑 쪽에 눈치를 봐야 되니까는. 자, 그래서 무슨 일인지 몰라도 아직은 확실히 드러나지 않지만 곧 드러날 겁니다. 이게 회담이 시작이 되고 하면은 내일 일본으로 가서 이제 25일 날 회담을 하죠. 미국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재명이.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갑자기 강훈식 비서실장이 미국으로 간다고 합니다. 강훈식이. 강훈식은 이제 일본을 거쳐서 이재명은 일본을 거쳐서 미국 가는데 그 강훈식은 그러니까는 미국에서 합류한다는 거죠. 미국 가가지고. 그런데 저도 청와대 출입 오래 했지만은 그건 철칙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국내에서 자리를 비우면은 비서실장이 모든 것을 이 상황을 이렇게 파악을 하고 상황 실장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국내에 머물면서. 저도 대통령 해외 순방을 여러 차례 가봤지만 수십 차례 가봤지만은 비서실장이 같이 가는 건 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비서실장이 이제 미국까지 날아간다고 하니 뭔가 단단히 지금 탈이 났다. 이렇게 되면은 위성락 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이 사람들도 전부 다 이재명 따라서 움직이죠. 그러면은 이 용산의 3명의 실장, 비서실장, 안보실장, 정책실장이 전부 다 자리를 비우는 겁니다. 한국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국정 운영의 컨트롤 타워가 지금 전부 다 미국으로 가버린 거죠. 비서실장까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위성락은 이 기자간담회에서 왜 비서실장 강훈식이 가느냐 이야기를 하니까는 기자들이 물으니까는 강 실장은 이재명의 일본 순방에는 동행하지 않고 미국에만 가게 된다. 그러니까 일본은 안 간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뭐가 탈이 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에서 협의할 별도의 일정이 있다. 구체적으로 뭐냐 하니까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 아니 비서실장이 미국에서 협의할 별도 일정이 뭐가 있을까요? 아마 뭐 짐작컨대 지금 이 패키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직 그때 협상 제대로 마무리 못했기 때문에 이 투자 문제도 더 이야기를 해야 되고 관세 부분에서도 좀 그 전개가 덜 된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관세 부분도 있고 이 비관세 장벽 같은 것도 있고 이 소고기 원료 문제 이런 것들 그런 것들하고 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방위비 미군 방위비 분담금이나 아니면은 우리나라 국방비
GDP를 GDP 대비 5%까지 올려놓은 이것을 요구를 하고 있죠. 그런 것을 그러니까는 통상과 이 투자와 안보를 전부 다 총괄을 하려면은 비서실장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비서실장까지 지금 긴급 투입된 것 아닌가, 뭔가 큰 구멍이 났기 때문에 그걸 메우려고 자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지금 뭘 숨기고 있는 건지 그런 반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이재명은 지금 아마 중국과의 대치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역할을 굉장히 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 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쪽에서 자 그렇게 안 하면은 뭐 한국에서 주한미군을 뺀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막 나오는 상황인데 여전히 이재명은 중국 눈치를 봅니다. 지금 몸은 트럼프를 만나러 가지만 마음은 시진핑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중국 그 전성절 기념식에 가서 시진핑을 만나려고 했는데 뭐 만나는 건지 아련하는 건지 하려고 했는데 이 우원식이 이제 대신 갔죠. 거기는 대신 가기로 했죠. 그런데 계속 시진핑 본인이 그 이재명이 트럼프를 만나러 가게 되니까 시진핑의 눈치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내일 모레네요. 모레 이제 본인은 미국으로 가는데 딱 그 시점에 맞춰서 24일 날 특사단을 중국으로 보내서 시진핑에게 친서를 전달하기로 했다. 시진핑 만나지는 못하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하겠죠. 딱 그 시점에 이재명이 트럼프하고 회담을 하러 가는 그 시점에 시진핑이가 저는 제가 직접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일단 국회의장을 9월 초에 그 전성절에 보내고 그리고 우리 제가 특사단을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시진핑 눈치를 계속 보는 겁니다. 딱 그 시점에 미국 가는 시점에 2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한중 관계를 같이 이렇게 챙기면서 시진핑 눈치를 보는 거죠. 눈치를 보는 겁니다. 뭐 언론에서는 뭐 한중 관계도 뭐 소홀히 할 수가 없으니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그거 거짓말입니다. 왜 이렇게 시점을 딱 맞춥니까?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시진핑 눈치를 봐서 좀 그래도 특사단 좀 규모 있게 꾸며야 되니까는 박병석 전 국회의장에게 특사단 단장을 맡겼고 민주당 김태년, 박정의원 그리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재헌 씨 있죠. 노재헌 씨가 동아시아 문화재단 이사장인데 여기 한중 그 민간 외교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노재헌 씨도 여기 이제 포함을 시켜가지고 같이 이 특사를 보내는 거죠. 가는데 어쨌든 시진핑을 만날 그 계획은 없다. 못 만나는 거죠. 못 만나지만은 좀 심기를 상하지 않게 하려고 특사단을 딱 그 시점에 본인은 태평양 건너가면서 특사단이라고 해서 시진핑에게 파견을 하는 그 형식을 지금 취했기 때문에 몸은 트럼프에게 가도 마음은 시진핑에게 계속 기웃기웃하고 있는 그래서 지금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좀 양다리 걸치기 하지 마라. 줄타기 좀 하지 마라. 그런데 이재명은 계속 너무나 표시가 날 정도로 이런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트럼프하고 회담해서 이루어질 게 없죠. 트럼프도 그러면 심기가 불편하죠.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국 상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그 트럼프 일기에서 덴마크 대사를 지낸 어떤 그 싱크탱크의 사람이 정청래가 미국 문화원, 미국 대사관저 방화 사건으로 실형받은 거 이것도 다 미국 언론 기고에 다 쓰고 했죠. 그래서 극좌파다, 좌파 테러리스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이런 상황들을 트럼프가 다 듣고 있습니다. 시진핑 눈치를 보고 하는 것들. 그걸 과거에 이 양안 관계 가지고 뭐 여기서 또 세세, 저기서 또 세세 뭐 이런 이야기 한 것들. 그리고 정청래, 김민석 국무총리가 과거에 이 미국 그 문화원을 점거를 했던 사람, 총리라는 사람이. 그리고 이재명 본인이 그때 주한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리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미국 대사관저를
증거를 했던 인물이고, 그리고 여당 대표라는 사람이 그때 미국 문안을 증거를 했고, 여당 대표라는 사람이 미국 대사관제에 불을 지르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 지금 정부를 구성을 하고 있으니 이 트럼프로서는 거기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가뜩이나 뭔가 터져진 상태에서 미국에 회담을 하러 가면서 이 시진핑의 눈치를 보는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미국으로서 이게 결과적으로 협상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지금 뭔가 일이 벌어져서 외교부 장관이 막 날아가고 비서실장까지 같이 합류를 하고 하는데 어떤 회담 분위기를 좋도록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삐걱거리게 만드는 그런 실력을 국정 운영 외교 그런 외교 실력을 보이고 있습니다.